자, 오늘은 이제 도면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에 도면 외적인 요소들을 먼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는 레이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게 뭐냐? 색상이요. 선의 모양이요. 우리 이걸 선 종류라고 합니다. 선의 굵기요. 색상, 선 종류, 선 굵기를 어디서 관리하냐면 레이어에서 관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레이어 말고도 다른 데서 관리를 또 해요. 예를 들어서 색상이라고 하면 컬러가 됩니다. 선의 모양 그러면 라인 타입이라고 해요.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죠. 선 모양이고요. 선 종류.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 있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선 종류의 축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도면의 크기입니다. 이제 설계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CAD 다루는 방법은 이제 지난 시간으로 끝났어요. 연습만 부지런히 하면 돼요.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그냥 무턱대고 하느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도면에다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도면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축척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축척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떻게 쓰는지, 선 종류는 어떻게 쓰는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알고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보통은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이틀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도면의 크기하고 축척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레이어하고 컬러하고 라인 타입 하면 아마 시간이 맞을 듯 합니다. 자, 먼저 도면이라고 하는 건 종이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설계하는 건 다 종이에다 설계하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A3, A4, B4, B5 들어보셨나요? B로 시작하는 종이가 있고 A로 시작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문방구 가가지고 전지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죠? 그 전지가 어떤 종이인지 아시나요? 설계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KS에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설계용 용지는 A 계열의 종이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A 계열의 종이로 설계를 합니다. 라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그럼 B 계열의 종이는 뭘까요? 차이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B 계열의 종이는 인쇄 용지입니다. 인쇄, 출판 용지요. 여러분들 신문 있죠?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책 있죠? 책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나가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네, 바로 그 전단지. 그게 B계열의 종입니다.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게 B제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종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A계열의 종이는 말 그대로 도면입니다. B계열의 종이는 인쇄, 출판용 종이입니다. 적어도 설계자라면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A0, A1, A2, A3, A4까지의 종이 크기는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B계열의 종이 크기는 못 외워도 돼요. 저도 못 외워요. 근데 A계열의 종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B5를 쓰는 데도 있기는 해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쓸 일 없으니까 그냥 무시합니다.
종이가 제일 큰 건 A0, 그럼 제일 작은 건 A4. 이해되셨나요? 자, A0의 크기는 1189mm에 841mm입니다. 이제부터 이 종이 크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얘가 A4죠? A0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A0예요. 얘가 A0입니다. A0를 이렇게 절반 접습니다. 절반 접었죠. 이게 A1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A0죠? A0를 이렇게 절반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보시죠. A0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접히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길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크기가 뭘로 바뀌어요? 가로로 바뀌는 거죠. 저 뒤에 있는 841이 어디로 와요?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1189를 어떻게 해요? 나누기 2합니다. 그게 594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원래는 간단해요. 자, A2는요. 594에 420. A3는요. 420에 297. A4는요. 297에 210. 외우기 쉬워요. 그죠? 뭐만 외우면 돼요? A0만 외우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도면은 이렇게 가로로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세로로 안 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도면은 가로로 그립니다. 세로는 안 써요. 예외가 있어요. A4가 예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A4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다 도면을 여기를 처리를 해요. 저한테 왼쪽이 여기니까 여러분한테 이쪽이 왼쪽이겠네요. 그죠?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쪽이 왼쪽이죠? 여기를 철한 다음에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종이를. 이해되시죠? 그런데 A4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철할 수 있죠. 이렇게 철해서 넘길 수도 있죠. 이렇게 철해서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A4는. 이해되시나요? 그 A4는 가로든 세로든 다 쓸 수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A4 용지에 도면을 그릴 정도면 부품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부품들이에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 A4에다 설계하는 게 창틀 있죠. 창틀 설계할 때 A4에다 설계합니다. 그 창틀만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창틀의 레일 있죠. 이것만 설계하기 때문에 A4에다 써요. A4에다 1대1로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다 이렇게 뭐라고 막 다 써요. 재질이 어떤 거 들어가고 크기가 얼마나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A4만 가로 세로를 쓸 수 있고 A0부터 A3까지는요. 다 가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긴 쪽, 세로가 짧은 쪽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간혹 841에 1189, 594에 841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틀렸다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가로, 세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를 쓸 때 가로, 세로 써야 되는데 그 양반들은 거꾸로 쓴 거 아니에요. 세로, 가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설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써놓은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이를 이걸 쓸 때는
항상 가로, 세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요. 그리고, 자, A0를 외우는 방법이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뒤집어서 배열을 해보면 841-1189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841-1189. 운율도 참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입니다. 이제부터 외우세요. 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전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남학생만 70명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지금은 한 반에 많아야 한 24명? 23명이죠? 네. 저희 땐 70명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70명에서 공부했습니다. 콩나물 시루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제 친구가 2급 현역이었거든요. 상급으로 요즘 말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들어갔어요. 군대를. 4급이었던 제 친구가 5급으로 면제받고요. 저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66년도생부터 74년, 5년생까지 이렇게 딱 10년 터울이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 그때 태어났거든요. 한 반에 70명이요. 남학생만 70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 다 외워라. 우리 때는 집 전화번호밖에 없었어요. 전화하려면 무조건 집으로 전화해야 했어요. 저 누군데요?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돼요. 841-1189. 쓸 때는요. 1189-841.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설계하는 종이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어디일까요? 네, A3입니다. 납품할 때 A2로 납품해요. 이해되셨나요? 납품할 때는 A2로 납품합니다. A3로 납품 안 해요. 실제로 쓰는 건 A3인데 납품할 때는 A2로 납품해요. 물론 모르겠어요. 요즘 A3로 납품하는데도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저 때는 A2로 다 납품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설계할 때 A2에다 설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A3로 다 도면 그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고 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 인쇄 기기에 대한 문제였더라고요. 캐드는 플로터라고 합니다. 프린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종이에다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프린터죠? 근데 도면을 출력하는 건 프린터가 아니고 플로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위에 봤듯이 A0까지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린터는 어디까지 나오나요? 네, 맞아요. 얘는 A3까지가 최대 크기입니다. A3가 최대 크기예요. 그러면 A0까지 출력하려면 뭘 써야 돼요? 플로터요. 그래서 CAD 명령어가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인쇄 명령어가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자, 프린터 A3 되는 프린터 얼마나 할까요? A3 잉크젯 프린터 얼마나 할까요? 저 대학생 때 용산에서 알바했어요. 용산 전자상가 있죠?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매상가들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전화해가지고 형님 프린터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희 집에
그 칼라 레이저 있죠. A4 나오는 칼라 레이저 저희 집에 쓰고 있거든요. 13만 원 주고 받아왔어요. 13만 원 주고 받아왔어요. 그러면 대략 A3 나오는 프린터 얼마인지 대략 감이 잡히시죠? 한 13만 원이면 사요. 13만 원 언더면 사요. 13만 원, 15만 원 언더면 사요. 그럼 플로터는 얼마나 할까요? 플로터는 얼마나 할까요? 모르긴 해도 그랜저 풀옵션 하나 이해되시나요? 차량 가격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편한가요? 그랜저 풀옵션이요.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싸요. 10년 된 거 있잖아요. 플로터 10년 된 거 중고 살려면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어가요. 귀해요. 비싸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못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창업했다고 봅시다. 인쇄기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못 쓰겠어요? 복사기요. 복사기요. 복사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복사기, 근데 요즘 복사기가 복합기잖아요. 팩스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그죠? 근데 심지어 레이저죠? 레이저까지는, 레이저? 네. 레이저죠? 요즘 복사기에다 출력해요. 복사기가 임대해서 써요. 복사기 임대해서 쓰는데, 제일 싸게 임대하는 게 월 1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프린터 2개 써요? 안 두죠? 플로터요? 왜 둬요? 너무 비싼데. 어디다 써요? 복사기 하나 놓고 끝내는 거죠. 복사기가 랜카드 딱 꽂아놓고 쓰잖아요.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복사기에다 써요? 복사기에다가. 얘가 A3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거죠. 플로터가 너무 비싸니까 잉크젯 프린터나 복사기를 활용하는 거죠. 잉크젯 프린터도 살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근데 복사기는 어때요? 어차피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장비죠. 그러니까 그냥 복사기에다 대놓고 다 출력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2에서 A3로 싹 바뀌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복사기에다 출력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저도 복사기에다 대고 출력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좀 말이 틀려져요. 현장에 가면 복사기를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 그러니까 복사기가 비싸니까 임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그래서 현장에는 프린터를 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놓고 거기다 임시로 사무실 차려놓고 쓰거든요. 거기에는 복사기 대신에 프린터 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종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일 물어볼 거예요. 자요. 지금 당장 외우셔야 돼요. 자요. 왜요? 이제 축척 계산할 거거든요. 축척 계산할 거거든요. 자,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면에다가 그릴 때 크기를 조절을 해서 그려요. 배율을 맞춰서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작은 거는 크게 그리기도 하고 큰 거는 작게 그리기도 하고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에는 배척이 있고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척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이 대 실물 이렇게 표시합니다. 4대1 혹은 뭐 1대 50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걸 배율로 표시하죠. 앞에 있는 게 무슨 숫자예요? 종이의 숫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 실물의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종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4대1의 개념. 무슨 뜻인가요? 종이에는 4mm인데 실물은 1mm랍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보다 종이가 더 크게 커진 거죠. 몇 배? 4배가 커진 거죠. 종이가 1mm인데 실물이 50mm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이 50mm인데 종이에서는 1mm로 표현됐어요. 작게 표현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원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이 대 실물입니다. 종이 대 실물. 이해되셨나요? 1대 50. 실물이 50mm예요. 근데 표현된 건, 종이에 표현된 건 1mm예요. 50분의 1로 줄어들어서 표현되어진 거죠. 작게 그려진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배척이라는 건 뭐예요? 종이에 실물보다 크게 표현한 것. 4대1 이런 식으로. 현척은 종이와 실물이 같게 표현을. 축척은 종이에 실물보다 작게 표현한 것. 자, 이해되셨나요? 배척은 실물보다 종이에 더 크게 그린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경 나사 같은 거 어때요? 정말 요만하잖아요. 그 1대1로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이나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뻥튀기 해서 그리죠. 이런 건 배척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실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이 도면에다 크게 그려버리는 거죠. 자, 집을 그릴 거예요. 집을 그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종이는 너무 작아요. 그죠? 집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정한 비례로 작게 그려야 되겠죠. 종이에 실물보다 작게 표현한 거. 이게 축척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 종이 크기 물어보는 시험도 자주 있고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뭐 실내건축 기능사에 보시면 이 종이 크기 묻는 문항하고 그 다음에 이 척도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 척도에 대해서 자주 나와요. 척도에는 배척, 현척, 축척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대입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실측을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인이 야, 나 사무실 하나 냈어. 사무실 인테리어 좀 해줘. 내지는 야, 나 요번에 땅 샀는데 집 지을 거야. 네가 좀 해줘. 네가 설계 좀 해줘.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면 현장의 실제 크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실측 나간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측을 나가는 거죠. 실측을 나가서 자로 다 잽니다.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다 재요. 하다못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크기까지 다 잽니다. 창문이 있으면 창문의 위치까지 다 측정을 해줘요. 자, 측정을 했더니
18,000입니다. 실측 결과 18,000mm. 18,000. 그러면 언뜻 안 와닿죠. 그죠? 제가 소수점 자릿수 표현해놨죠. 천단위 자릿수 표현해놨죠. 저 천단위 자릿수를 빼버립니다. 10m에 8m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1m는 10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m는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천단위 자릿수 하나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실측했더니 1000mm에 8000mm입니다. A3에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축척은 얼마일까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동일계열 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축척이 나왔어요. 또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대학 가면 배워. 청소년이, 그런가 보다. 대학 갔더니, 현장 가면 배워. 그런가? 네, 넘어갔어요. 현장 갔더니, 팀장님이 불러요. 축척 계산해봐. 모르는데요. 또 니네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뒤통수 세게 맞았어요. 이런. 학교에서는 현장 가면 배운다 그러더니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경험치입니다. 경험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 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축척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 선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선배 이해되시나요? 그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 그걸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경험치 중에 가장 잔인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당금질이라는 말 아시나요? 당금질, 기계 쪽에서 쓴 단어인데, 옛날에 조선에 보면 이렇게 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쇠를 뜨겁게 달구고, 그 다음에 망치로 때리죠? 한참 뜨거울 때 어떻게 해요? 물에다 딱 넣으면 치 그러면서 식히죠. 그거 왜 물에다 식히는지 아세요? 뜨거운 그러니까 철을 뜨겁게 한 다음에 그냥 냅두면 철의 원래 단단한 성질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 철이 물러져요. 공기 중에 식혀버리면 물러져요, 철이. 이해되시죠? 근데 뜨겁게 담근 철을 물에다 담가버리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철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걸 당금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철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이 철을 차가운 물에 그냥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지다 못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너무 차가운 물에 담그면 깨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연탄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죠? 네. 그 이산화탄소 중독에도 자주 걸렸고, 실제로 제 친구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했고, 일정 시간 이렇게 연탄이 타면 연탄을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그 연탄 집게가 있거든요. 이게 새빨개져요. 그거 얼음에다 이렇게 치 넣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져요. 그럼 어머니한테 그거 들고 맞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근데 아주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었대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단단한 그 단단한 이 검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물의 온도가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담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게 하고 있던 칼로 이렇게 훅. 그래서 그 아들 팔이 잘리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제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게 경험치예요. 경험적으로 쌓이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경험치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A3 종이가 얼마죠? 자, A3 종이가 얼마라고요? 420에 297이죠? 자,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420에 297. 자,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실측 곱하기 2배 나누기 종이. 실측 현장. 내가 그려야 될 현장이죠. 현장에 몇 배를 해요? 2배를 합니다. 저 2배라는 숫자가 바로 경험치입니다. 2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돼요. 예를 들어서 3으로 곱해도 돼요. 1.5로 곱해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2.5로 곱하셔도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얼마가 제일 적당하더라? 2가 제일 적당하더라. 그 다음에 종이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1000mm에 곱하기 2 나누기 420. 자, 8000에 곱하기 2 나누기 297. 자, 봅시다. 자, 1000mm에 2배를 하고 420으로 나눴습니다. 47.6이 나왔네요. 소수점 무시하고 8000에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가로 세로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종이의 비율과 우리가 작업하는 현장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 겁니다. 가로 세로 따로따로 계산한 거고, 누굴 버려요? 네, 작은 거 버립니다. 큰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1대 53이라는 축척을 우리가 쓸까요? 안 써요. 1대 53이라는 축척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쓰면 될까요? 50을 쓰거나 60을 쓰거나. 이해되셨나요? 축척을 계산할 때 저렇게 1의 단위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1의 단위가 없어요. 자, 여기 앞에 보시죠. 이걸 스케일자라고 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요 자 있죠? 이게 스케일자입니다. 여기 스케일자인데 여기 빨간색 눈금 있죠? 빨간색 눈금이 1대1, 1대2, 그 다음에 1대3, 1대4, 1대5, 1대6. 이해되시나요? 1대5니까 여기 있는 눈금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면 돼요. 이게 손으로 그릴 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뭐 중간에 55 있나요? 없죠? 65 없죠? 뭐 35 같은 거 없죠? 이거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축척을 여기 나와 이 스케일자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스케일은 1, 2, 3, 4, 5, 6, 10, 20, 3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요. 여기 1, 2, 3, 4, 5, 6밖에 없어요. 여기 1, 2, 3, 4, 5,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7, 8, 9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나 오각형이 됐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데가 바로 이 구간대예요. 이 구간대입니다. 보통 한 30에서 한 400, 500 요 구간대를 우리가 주로 사용해요.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80하고 90을 씁니다. 60에서 100까지가 너무 멀죠. 그래서 80, 90이 나오면 써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1대 80이나 1대 90이 있습니다. 1대 80 같은 경우는 40의 2배죠. 그러니까 써요. 90은요. 3의 배수죠. 암산할 수 있습니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어떤 게 있냐면 120이요. 150이요. 그 다음에 250이요.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 일단 여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자,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제가 가로친 거는 안 쓰는데 나오면 써요. 이게 이제 가로친 내용입니다. 1대 120이나 1대 150도 씁니다. 250도 써요. 암산할 수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80, 90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축척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축척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축척이 있어요. 1대 루트 2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루트 2라는 축척을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시험 준비하다 보면 나와요. 우리가 뭐 쓰는 축척, 안 쓰는 축척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루트 2가 들어가요. 루트 2라는 축척이 있습니다. KS에 찾아보면 거기에 루트 2라는 축척이 실제로 들어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 그런 게 나왔냐면 종이 크기 있죠. 이 종이 크기가 1대 루트 2입니다. 비율이요. 이해되셨나요? 이 세로하고 가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예요. 네? 네. 이거 다 절반씩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중에 루트 2라는 축척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알아만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축척이 이래요. 그러니까 53 대신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대 50이나 1대 60.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3은 어떻게 돼요? 버려도 되는 수치죠? 우리가 2배 했잖아요. 그죠? 앞서서 2배를 했잖아요. 2배를 한 목적이 뭐냐면 여백이에요. 여백. 실물이 있으면 그거에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여백에 치수도 넣어야 되고 표제란도 넣어야 되고 이것저것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여백을 2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 3 정도까지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대 56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을 못 써요. 여백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 1대 56이면 그냥 1대 60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12,000에 12,000입니다. 이거 A3에다 그릴 거예요. 똑같은 건데 12,000에 12,000인데 이건 A2에다 그릴 겁니다. 두 가지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실물로 계산. 실물에 2배하고 나누기 종이. 자, 똑같은 건데 똑같은 크기인데 하나는 A3고 하나는 A2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계산할 때요. 곰곰이 이건 요령이에요. 종이가 가로 대 세로잖아요. 그죠? 가로 대 세로가 대략 루트 2 대 1이죠. 근데 지금 실물은 어떤가요? 가로 세로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세로 쪽으로 기준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12,000에 곱하기 2배를 한 다음에 297로 나누면 1대 80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12,000에 2배를 한 다음에 594 420, 420으로 나누면 57, 1대 6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후딱후딱 계산하시면 돼요. 축척은 도면 그리기 전에 미리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간혹 거꾸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면 그려놓고 축척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면 그리기 전에 미리 축척 계산해 놓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0분 쉬었다 하고 하죠. 축척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실물에 2배를 한 다음 종이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척 계산은 금방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칼라부터 한번 또 알아봅시다. 오늘 안에 다 하고 오늘 안에 다 하고 한번 해보죠. 칼라요. 명령어 별거 없어요. 자, 커맨드에다가 칼라 써보죠. 칼라. 그리고 엔터. 칼라 피커 뜨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 선택하고 오케이. 뭐 서클. 선의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칼라 선택하고 오케이. 자, 어떤가요? 색이 금방금방 잘 바뀌나요? 자, 칼라 명령어 쓰기 싫어요. 바로 여기 칼라 피커 뜨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쓰시면 돼요. 여기에 모어 칼라 누르면 칼라 피커가 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찍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금방금방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색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나가 보도록 하죠. 이건 이제 포토샵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제 초등학교 미술 시간으로 가봅시다.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수학 시간도 됐다, 미술 시간도 됐다. 자, 초등학교 미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빛의 삼원색, 뭐뭐뭐 있었죠? 자, 빛의 삼원색이요. 네. 또요. 또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RGB 컬러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보는 전자기기, 여기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모니터, 휴대폰, 액정,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색은 이 RGB 컬러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색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이 있네요. 색의 삼원색, 뭐뭐 있었죠? 혹시 빨파노라고 배우지 않으셨나요? 네. 색의 삼원색이요? 이렇습니다. 노란색은 맞아요. 근데 파란색이 아니고 사이안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입니다. 선홍색이요. 보라색은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네, 마젠타는 선홍색입니다. 선홍색이나 빨강색이나 사이안이나 파란색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애들이 구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판으로 가르쳐버린 겁니다. 엄밀히 분류하면 사이안이 하늘색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해되셨나요? 근데 자, 얘는 RGB 컬러라 그랬죠. 그죠? 얘는 C, M, Y, K 컬러입니다. K가 뭘까요? 블랙이요. 블루에서 B를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의 B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K를 쓴 거예요. CMY K 컬러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빛의 삼원색은 100% 검정색이 나옵니다. 100% 하얀색도 나오고 100% 검정색도 나와요. 그러나 색의 삼원색에서는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100% 검정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별도의 블랙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거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입니다. 무슨 색 들어있나요, 여기? 색상이 뭐뭐뭐 들어가 있나요? CMY죠. 여기에 블랙 잉크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써요, 사실. 이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요. 자, 레드하고 그린하고, 그러니까 레드 랜턴하고 그린 랜턴을 이렇게 두 개를 섞습니다. 빛이 섞이겠죠. 무슨 색이 나올까요? 미술 시간이에요. 정답 저기다 적어놨어요. 네, 노랑이요. 그러면 그린하고 블루하고 섞으면요. 네, 사이안이요. 뭐 시안, 사이안, 발음이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블루하고 레드가 섞으면요. 마젠타요.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휴라는 사람이 정리해놨습니다. 나중에 배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사 배색이니 무슨 배색이니 이제 이런 걸 보고 실물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 눈에 조금 더 확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갑시다.
보시면 여기에 색상이 보이시나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보이시나요? 근데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색상의 인덱스 번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인덱스 번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배색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배색하고 똑같지 않나요? 휴값에 의거해서 배색이 된 겁니다. 이 위에도 보세요. 여기 휴값에 의거해서 배색이 완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레드가 1번 색, 그린이 2번 색, 아니 옐로우가 2번 색, 그린이 3번 색, 시안이 4번 색, 블루가 5번 색, 마젠타가 6번, 그 다음 화이트 앤 블랙 7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다가 제가 1번이라고 썼어요. 1. 그럼 무슨 색이 그려져요? 이렇게 빨간색이 그려져요. 컬러 3번. 그리고 파랑, 초록색. 다시 컬러 7번. 하얀색.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컬러를 그리는데, 컬러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레드. 다시 컬러. 시안. 맞나요?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표준 색상이라고 해요.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입니다. 이름과 번호가 다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건 외우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8번부터는 숫자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컬러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인덱스 컬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탭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인덱스 컬러라는 말이 있고 트루 컬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컬러북이라는 단어가 있고 먼저 컬러북이요. 컬러북을 보면 이렇게 컬러 사전이 나옵니다. 팬톤이 제일 많이 써요. 팬톤이 제일 많이 쓰는 색상이고 이렇게요. 팬톤 번호입니다. 팬톤이라고 하는 색상이 있어요. 인쇄소나 혹은 페인트 가게 있죠. 페인트 가게 가면은 무슨 색하고 무슨 색하고 무슨 색 조합하면 어떤 색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색상 책이 존재합니다. 한 이만큼 두꺼운 색상 책이 있어요. 바로 그 색상 조합대로 만들어진 색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팬톤 컬러나 이런 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 자, 트루 컬러요. 트루 컬러 보면 여기 휴값 보이시죠? 휴값 세츄레이션. 휴는 아까도 봤지만 색상이죠? 각도입니다. 각도예요. 0도에서 360도까지 각도고,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색이 얼마나 순색이냐 아니면 흐린 색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흐려지죠. 그게 세츄레이션, 채도입니다. 자, 채도를 낮추면 여기 프리뷰가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채도 값이에요. 채도가 낮은 색, 채도가 높은 색. 이해되시나요? 자, 채도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루미넌스. 자, 어두운 색, 밝은 색. 밝기죠? 이건 어디서 써요? 포토샵에서 씁니다.
우리가 쓰는 건 결국 뭐예요? 인덱스 컬러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요.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인덱스 컬러가 뭐냐? 트루 컬러가 뭐냐 이거죠. 인덱스 컬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이에요. 색인이란 뜻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신 적 있죠? 도서관 그 책 뒤에 보면 책 아래쪽 보면 다 색인이 되어 있죠? 바로 그 색인.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면 소,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탐정인지 아니면 뭐 로맨스인지 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책의 번호가 매겨지죠. 이거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요. 그러니까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렇게 색별로 번호를 매겨놓은 것.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트루 컬러, 진실된 색상.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현대 기술로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 쪼개면 컴퓨터가 2의 8승계의 색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아니고 컴퓨터가 한 개의 색상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쪼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8승계입니다. 왜 2의 8승계냐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2의 8승계예요. 이거 8비트 컬러라고 합니다. 위에 8승이잖아요. 그거 땡겨옵니다. 그래서 8비트 컬러라고 해요.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개입니다. 256개예요. 얘가 인덱스 컬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덱스 컬러는 모든 색을 256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색상 번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256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8비트 컬러, 인덱스 컬러, 256 컬러,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16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16비트 컬러겠죠, 당연히. 얘는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24승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빛의 삼원색 있죠?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그래서 2의 24승이 나오는 겁니다. 24비트 컬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색상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1600만 개면 사람의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2에 아이고
32승이요. 32비트 컬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에 24승. 즉, 트루 컬러죠. 트루 컬러에 뭐가 더해졌냐면 2에 8승이요. 알파 채널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투명도요. 알파 채널이라고 하고 투명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자, 여러분들 혹시 GIF 파일 들어보셨나요? GIF 파일이 8비트 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GIF 파일은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요. 또 JPG 파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파일이죠. JPG 파일이 바로 16비트 컬러입니다.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저장이 안 돼요. 그 다음 트루 컬러 BMP 파일, 그 다음에 TIF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DSLR이나 아니면 휴대폰 중에서도 그 상위급 휴대폰 같은 경우 그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한번 보세요. TIFF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PNG로 저장할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DSLR 카메라에 얘가 나와요. TIFF가. 그 다음에 여기 32비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TGA라고 합니다. 타가라고 해요. 타가 파일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PNG 파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파일도 이런 식으로 다 형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와 형태, 그러니까 이런 투명도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알고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은 다 JPG로 놓고 써요. 64,000개면 충분하거든요. 이제 인쇄할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트루 컬러나 혹은 32비트 컬러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괜히 휴대폰 용량만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JPG 파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상업 용도로 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를 끝냈어요. 그러면 입주하기 직전에 내가 작업한 건 사진 찍어놔야 돼요. 그죠? 그럴 땐 뭘로 찍어요? PNG나 TIFF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퀄리티 좋은 이미지로 남겨놓을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죠? 자격증과 포트폴리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뭘로 검증해요? 자격증과 포트폴리오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포트폴리오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GIF로 저장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최소 JPG로 저장해야죠. 최소. 나중에 우리 스케치업 공부할 겁니다. 렌더링이라는 걸 해요. 그럼 렌더링 할 때 JPG로 하나요? 아니요. PNG로 저장합니다. 알파 채널까지 다 꼭꼭 챙겨가지고 PNG 파일로 저장해서 포토샵으로 보내서 다 작업해서 PNG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원본은 PNG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사본을 JPG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컬러에 대한 이해입니다. 컬러에 대한 이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파일,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저도 뭐 이걸 처음부터 다 알았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런 거 썼구나. 아,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구나. 그거 알게 된 거죠. 단순히 여기서 색상을 지정해서 씁니다가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쓸 건지는 여기서 쭉 관통하고 있어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컬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컬러만 쓰는 거예요. 인덱스 컬러 중에서도 스탠다드 컬러만 씁니다. 스탠다드 컬러만 쓰세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규칙을 정해 드릴게요. 규칙대로 씁니다. 자, 1번 색, 2번 색,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1번 색, 중심선. 2번 색, 단면선. 3번, 4번 건너뛰고 5번 파란색이죠. 해칭선. 6번 단열재. 자, 7번 입면선. 이렇게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1, 2, 3, 4, 5, 7번을 씁니다. 6번을 안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얘가 마감선이에요. 얘가 글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무에서는요. 대략 요렇게 써요. 해칭선에 여기 마감선이 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자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쓰는 방법하고 현장에서 쓰는 게 조금 달라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선의 종류가 여기 또 같이 걸쳐져요. 선 모양이죠? 선 모양도 여기에 또 걸쳐져야 됩니다. 하나로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기계 쪽은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CAT 2급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기계 쪽 같은 경우는 1번이 중심선, 2번이 외형선, 3번이 아니다. 2번이 은선, 2번이 은선, 3번이 외형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단면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단면, 끊을 단자에 얼굴면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내가 칼로 이렇게 쭉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가 휘당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 잘려진 면이 생기죠. 여기 잘려진 선이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쭉 잘라서 여기 싹 걷어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죠?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들어있고 그게 단면입니다. 요즘 TV 선전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매트리스를 이렇게 자르는 거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단면이에요. 매트리스를 이렇게 쭉 잘라서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단면입니다. 중심선이요 0.1mm입니다. 단면선이요 0.3mm입니다. 글자요 0.2mm입니다. 가구 0.2mm입니다. 해칭선 마감선 0.1mm입니다. 단열재 0.1mm입니다. 입면선 0.2mm입니다. 제가 되게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시인 숫자색이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원시인이에요. 동굴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엔요.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원시인들 숫자 세기. 똑같아요. 3개 이상 안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3개 이상 안 줘요. 0.1, 0.2, 0.3. 그 다음에 있나요? 없어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이해되시나요? 아주 굵은 선은 테두리 선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중심선 0.1mm, 단면선 0.5mm. 그러면 중간 되는 건 얼마가 돼요? 0.3mm. 이해되시나요? 가늘고 굵고 중간 이렇게 되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굵은 선이 0.4mm입니다. 가는 선이 0.2mm고 중간 선이 0.3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거기 딱 제시가 돼요. 무슨 선은 얼마, 무슨 선 얼마, 무슨 선 얼마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이건 설계자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시인이 숫자 세는 겁니다. 가늘고 중간고 굵고 이렇게 딱 3개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글자 크기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칼라랑 선의 종류랑 굵기 매칭이 됐나요? 네. 적어드려야 되겠죠.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화이트. 제가 숫자로 써버릇해서 그래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스탠다드 컬러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AT 2급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CAT 2급은 또 달라요. 이거 색상 쓰는 게. 옛날에는 기계하고 같이 썼는데 어느 날 바꿔버렸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시험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쫓아가야죠. 컬러와 선의 모양과 여기 보시면 해칭선, 마감선 있죠. 해칭선은 패턴이에요. 패턴. 바닥 패턴. 바닥에 패턴을 넣을 때 쓰는 걸 해칭선이라고 해요. 해칭이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칭이라고 쓰는 거고, 마감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거푸집을 얹고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거푸집을 떼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되게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약 15mm에서 20mm 정도 두께로 시멘트를 이렇게 싹 발라서 깨끗하게 누리게 눈에 보이기에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걸 마감선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몰탈이라고 합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만 섞어가지고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 몰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15배에서 20mm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두께로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깨끗하게 미장을 해요. 그걸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눈에 보이면 되게 보기 흉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마감 안 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라고 일본의 건축사예요. 그 사람은 그 거푸집 이렇게 딱 떼내면 그 패턴이 나오겠죠. 그 패턴을 그냥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디자인 많이 써요. 자, 이번엔 선 종류입니다. 선의 종류는 크게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요. 1점세선이 있고요. 2점세선이 있습니다. 실선은 가는 실선이 있고
굵은 실선이 있습니다. 선의 종류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가는 실선이기 때문에 이 가는 실선은 대체적으로 의미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가는 실선이에요. 0.1mm. 아까 나왔던 여기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치수선이라든지 지시선이라든지 해칭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 자, 굵은 실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0.3mm 단면선. 자, 이거를 0.2mm로 쓰면 인면선이 되는 거죠. 자, 파선입니다. 파선,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깨트릴 파자예요. 선을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을 깨트려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점선이 된 겁니다. 점선이요. 선을 깨트려서 점선이 된 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이 숨어 있는 부분. 사물의 숨겨진 부분을 표현하는 선, 이걸 은선이라고 합니다. 숨을 은자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칠판이 있죠. 이 칠판 뒤에 벽이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종종 이 뒤로 들어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 사거리로 이렇게 내려다 보기는 해요. 이제 여러분들 과제 내드리고 저기 들어가서 바깥에 구경해요, 종종.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렸는데 칠판이 있고 뒤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은 안 보이죠. 그러면 창문을 설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선은 어떤 선으로 써요? 지금 나와 있는 저 파선으로요. 점선으로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물체에 이렇게 다른 물체에 감춰진 겁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선이에요. 숨을 은자. 숨겨져 있는 선. 다른 물체 때문에 숨겨져 있는 선. 그래서 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선은 이거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선을 쇠자도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깨트릴 쇠자고 선을 깨트려서 중간에 점을 한 개 넣은 겁니다. 1.3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 빨간색으로 된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점이 한 개씩 들어가 있었죠? 네. 그게 1.3선입니다. 얘의 역할은 중심선이에요. 0.1mm.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 이해되셨나요? 네. 2.4선은 점을 몇 개 넣은 거예요? 2개. 점 2개 넣은 겁니다. 요거 저기로 써요. 가상선이요. 가상선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추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 원래 이렇게 왕복운동 하잖아요. 근데 설계상으로는 왕복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계추를 가운데다 넣고 2.3선으로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가상선이 되는 거죠. 2.3선으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1.3선이 굵은 선으로 쓰게 되면 파단선이 됩니다. 자르는 선이요. 가위질하는 선. 굵은 1.3선은 파단선이에요. 가위질하는 선. 이거 말고 이제 또 사용하는 용례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중심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3선 쓰는 거죠. 얘는 실선, 굵은 실선 넘어가고, 얘는 가는 실선, 얘는 중간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이 매칭해서 쓰는 겁니다. 자, 선을 불러볼까요? 라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선의 모양을 불러봅시다. 라인 타입.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바이레이어, 바이블록, 컨티뉴어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 바이레이어입니다. 바이, 도구의 전치사죠. 무엇에 의한, 레이어에 의한 선이란 뜻입니다. 바이블록, 블록에 의한 선. 다시 말하면 레이어나 블록에서 지정한 선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 보시면 커런트 레이어가 뭐로 잡혀 있나요? 커런트 레이어,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란 뜻입니다. 아니, 현재 작업하는 라인 타입, 커런트 라인 타입. 현재 작업하는 선의 모양은 바이 레이어죠. 네,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했어요. 레이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라고. 레이어에서 색상, 선 종류, 선 굵기를 지정합니다. 라고 했죠. 네, 바로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컬러도 볼까요? 컬러 보시면 여기에 바이레이어, 바이블록 보이시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컬러도 초기 상태는 바이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여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초기 상태가 바이레이어입니다. 초기가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라인 타입. 지금 보시면 continuous라고 하는 게 하나 있죠. 실선이란 뜻입니다. continue가 이어진이란 뜻이에요. 아까 보시면 파선, 1.3선 어떻게 돼요? 선이 다 끊어져 있죠. 근데 실선은요, 쭉 이어진 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continuous라고 하고, 여기 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드 버튼을 누르면 선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알파벳 순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배팅. 얘가 단열재입니다. 이 배팅이라는 선이 단열재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팅선이 들어와요. 다시 볼까요? 여기 로드 버튼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로드. 그 다음에 센터. 중심선. 알파벳 순으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로드. 자, 히든. 숨은 선. 다시 로드. 팬텀. 네, 우리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요. 배팅, 센터, 히든, 팬텀. 자, 한번 불러보시죠. 자, 라인 타입. 그 다음에 선택하고 로드, 선택하고 커렌트, 오케이. 자, 서클을 그리면, 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중심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을 선택하고, 선의 모양을 중심선으로 바꾸고, 라인. 어떤가요? 중심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색상하고 라인 타입을 함께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색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에
continuous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야 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선을 선택하고, 아니, 색상을 선택하고, 선의 모양을 선택하고, 자, 그리면 어떤가요? 같이 바뀌죠? 자, 이해되시나요? 색상을 쓸 때, 혹은 선의 모양을 쓸 때, 도면을 그릴 때, 이와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컬러와 라인 타입을 따로따로 쓰려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이어는 내일 할게요. 힘드니까 레이어는 내일 하고.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리는 방법?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까지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보세요. 옵셋 20mm, 옵셋 50mm, 옵셋 150mm. 얘네들 뭐예요? 실선이잖아요. 색상도 바꿔야 되고 선 종류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change라는 명령어로 바꿉니다. change properties, 그 다음 dd change properties, 이렇게 바꾸는 명령어들이 쭉 있어요. 근데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얘가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창인데 속성 창입니다. 저도 실무에서 작업할 땐 얘를 항상 띄워놓고 작업해요. 보시면 명령어 쓰지 말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컬러와 라인 타입 보이시나요? 맨 위에 컬러 보이시죠? 여기서 바이 레이어, 여기서 바이 레이어.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바뀌었나요? 자, 커서를 밖으로 빼고 ES 시키. 다시 봅시다.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컬러 보이시죠? 컬러를 바이 레이어로, 라인 타입을 바이 레이어로. 그럼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만 바꿔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동시에 선택하죠. 동시에 선택하고 이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여기. 여기서 색상을 바꿔보죠. 바이 레이어. 색상 바뀌나요? 손 모양도 바꿔볼까요? 바이 레이어.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굳이 속성창을 띄우지 않더라도 이 위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바뀌어요. 정석대로 한다면 컨트롤 1 눌러서 속성창에서 해야 돼요. 위에 리본 메뉴를 활용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10mm, 18mm. 자, 트림으로 뭐 필요 없는 건 잘라내고요. 자, 선을 지웠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에요? 다시 흰색의 실선이죠.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기능입니다. 매치가 일치시키다죠. 프로퍼틱스는 속성입니다. 속성 일치란 뜻이에요. 이 매치 프로퍼틱스는 기존에 뭔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예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 선택해 주세요.
원본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전달해 줄 객체 클릭. 그러면 금방 속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매치 프로퍼티스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그릴 거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그려요? 레이어로 그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브젝트에다가 다이렉트로 색상을 지정하거나 선 종류를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레이어로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면을 그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도면을 그린 걸 보여드릴까요? 꽤 오래전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캐드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도면인데 (125m짜리)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에요. 여기에 들어간 선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세는 게 무의미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앉아서 선을 앉아서 한 개씩 한 개씩 선의 색상을 제어하고 선의 종류를 제어한다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뭐 지금처럼 선의 종류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선의 개수도 몇 개 안 된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도면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해요? 바로 레이어로 제어하는 겁니다.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레이어예요.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색상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레이어 명령어 실행하면 색상뿐만 아니고 선 종류도 나와요. 레이어로 제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만 그냥 컬러하고 라인 타입으로 도면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레이어 공부하고 나서 레이어로 제어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축척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A3 1대 80 도면입니다. A3 1대 80이에요. 자, 그럼 손으로 그릴 때는 종이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작게 그리면 돼요. 그죠? 캐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캐드로 그릴 땐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실물을 그냥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대신에 뭘 키워요? 도면을 키우는 겁니다. 도면을 키우고 글자를 키우고 화살표를 키우고 선의 모양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실제로 손으로 그리는 도면은 종이 크기가 딱 한정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물을 작게 그려요. 캐드는요. 리밋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립니다. 그리는 거 1대1로 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커지면 돼요? 종이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라인 12000,0 골뱅이 12000이 90도 방향 12000이 180도 방향 클로즈. 자, 여기 있는 게 1대1 도면입니다. 이가 제가 12000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를 그려보죠. 자, A3니까 자, 420 곱하기
80, 297 곱하기 80, 420 곱하기 80, 33,600이네요. 그 다음 297 곱하기 60, 17,820 이렇게 되는군요. 80배를 키우는 거죠. A3를 80배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자, 선을 여기서 길게 그리고 옵셋 17,820 다시 여기서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33,600 응? 뭐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20) 곱하기 80 297 곱하기 80 아 잘못됐군요. 23,760이네요. 다시요. 23,760 아이고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지금은 아직 못 쓰지만 나중에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갖다 내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축척에 따라서 선을,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 테두리요, 지금처럼 안 그려요. 나중에 렉탱글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고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겠죠. 이런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자, 글씨 크기가 있어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가 대략 1.8mm에서 3mm 사이를 써요. 작은 글자가. 기본값이 2.5mm예요. 글자 크기가. 그럼 여기다 몇 mm로 써야 돼요? 네, 곱하기 80 하는 겁니다. 자, 2.5 곱하기 80 200mm. 커서가 어디 갔냐? 이해되시나요? 200mm짜리 글씨를 써야 나중에 출력하면 2.5mm로 나온다는 뜻이 돼요. 계산하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이거 출력하면 조금 더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요. 얘가 테두리고 얘가 실물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선, 그 빨간색의 중심선을 선택하고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 때문에 그린 겁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저는 분명히 중심선으로 바꿔놨어요. 저는 분명히 중심선으로 바꿔놨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실선이요. 자, 제가 조금 더 줌인하도록 하죠. 자요.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중심선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축척이 안 맞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축척이 안 맞은 거예요. 선의 모양이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략 한 36mm 정도 돼요. 긴 선이 대략 36mm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축척이 80분의 1이다, 그러니까 1대 80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명령어가 바로 라인 타입 스케일이에요. 여기 선종류 축척이라고 보이시죠? 이 명령어 쓰는 겁니다. 자, 선종류 축척
라인 타입 스케일. 이거 명령어로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축척을 넣는 거죠. 지금 축척이 얼마였죠? 80이었죠. 그러니까 80. 어떤가요? 바로 선 종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축척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누르는 게 아니고 축척을 계산한 다음에 LT 스케일에다가 축척 값을 넣어버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도면의 크기, 문자의 크기 전부 다 축척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축척을 계산하지 않고 작업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자의 크기가 다 제각각으로 나와요. 어떤 건 1.8, 어떤 건 1.9, 어떤 건 2.0, 어떤 건 1.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냥 눈대중으로 그렸기 때문에. 축척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축척에 맞춰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라지는 거죠. 모든 도면이 다 똑같은 글씨 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중심선이요, 문제가 있어요. 중심선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긴 선이 36mm나 된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게 대략 15mm에서 10mm 정도 써요. 긴 선이. 이해되시나요? 이거 ISO 타입이라 그래요. ISO 타입이라 우리나라 실정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이요. 36mm라, 대략 36mm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절반 정도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요. LT 스케일, 현재 80이잖아요. 나누기 2. 그럼 선 종류가 작아진 거 보이시죠? 아까보다 조금 보기 좋아졌을 겁니다. 80 나누기 3. 더 작아졌죠? 3분의 1이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선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 작게 쓰고 어떤 사람은 조금 크게 쓰고 그래요. 완전히 이거 몇 미리로 그려라 라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략 한 10에서 15mm 정도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설계자들이 대략 그 정도 어디 나오게끔 씁니다. 근데 얘는 36mm가 된단 말이죠. 36mm? 38mm? 그 정도 돼요. 꽤 커요. 이게 ISO하고 KS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축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축척 값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주시면 적당한 크기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얘는 아주 굵은 선이기 때문에 여기 선의 굵기를 1mm로. 선이 굵어진 거 보이시죠? 스케일 80배. 자, X라인 호리젠탈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 하나, 버티컬 미드 포인트에 하나. 자,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음, 12,000이네요. 옵셋 12,000 나누기 2. 이렇게 되는군요. 나중에 이제 필렛이라는 명령어 따로 배울 거예요. 어떤가요? 센터에 바로 들어갔나요? 네.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여기까지 못 간 거죠. 명령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못 그리는 건 없어요. 다 그려요.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옵셋, 트림, 익스텐드까지 하면 어지간한 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빨리 그리고 늦게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의 차이점인 거죠. 명령어를 많이 알면 그만큼 빨리 그려지고 편하게 그리는 거고, 명령어 모르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늦게 그리는 것 뿐입니다. 차이는 그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요가제물들을 몇 명이 하셨는데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분인가 두 분만 질문하셨고, 이거 과제물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이 과제물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거 30도 간격으로 놓고요.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서클, 맨 끝에 다이아메타 95. 얘네들이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으로만 바꿔 넣어 볼까요? 자, LT 스케일 0.3. 자, 선의 종류도 바꿔보죠. 선 익스텐드.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안쪽부터 보죠. 서클. 자, 반지름 11. 자, 라인. 요 끝에서 옵셋 26mm. 자, 옵셋 3mm. 자, 오늘 공부한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그 다음 트림.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선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19.5. 그 다음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표현하고, 서클. 여기가 지름이 7mm입니다. 이렇게 지름이 7mm인 원들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7 나누기 2. 그 다음 아이고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역시 색상을 맞추고요. 그 다음 트림. 이 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 가운데 정리하면 손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옵셋 5mm. 그 다음 트림. 자, 나머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여기를 보시면 교차되는 지점이 이 원 위쪽에 있단 말이죠. 그죠? 원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트림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볍게 트림하시면 됩니다. 자, 펜슬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트림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원이 이 끝점을 접하는 게 아닙니다. 끝점을 접하는 게 아니고 이 끝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 22mm 떨어져 있는 점 두 개가 만나는 점이겠죠. 거기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원을 그리시면 돼요. 서클 22. 무슨 얘기예요? 이 선들이 여기서부터 전부 22mm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다시 서클. 이 선들이 여기서부터 전부 22mm 떨어져 있는 거죠. 교차되는 지점이 두 개 나오죠. 근데 바로 여기요. 여기서 22인 원. 자, 그 다음에 트림. 이해되시나요? 이게 손으로 작업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22, 다시 교차점에서 22, 다시 트림. 서클, 아이고, 다시 서클 반지름 22, 트림.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나요? 자, 명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크 있죠? 이 중에 어떤 거 쓰냐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시작 끝 반지름이요. 여기 시작 끝 반지름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엔터.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엔터. 어떤가요? 훨씬 쉬워졌죠? 제가 계속 그 얘기하죠. 명령어 많이 알면 쉽고 빠르고 몰라도 그릴 수 있고. 이해되시나요?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려보셔야 돼요. 원을 그려서 중심점 찾아서 그리는 방법 하나, 그 다음 홀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하나, 두 가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어떤가요? 반대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 때는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바깥으로 들어가고. 이유가 뭘까요? 스타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딜 먼저 클릭해야 돼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가네요. 시작점, 끝점, 22 엔터. 맞습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한번 해보시죠.